그 다음에 인도 집행에서의 쟁점입니다. 자, 나중에 다 이제 판결 받아서요, 이제 집행하는 부분인데요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인도 집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? 우리가 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물건 드러내는, 그죠? 집행관이 가서 그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드러내는 그런 절차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그 일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집행관들인데, 요거는 그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속된 집행관이에요. 그러니까 판결은 만약에 뭐 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았지만 목적물은 뭐 예를 들면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부천법원 집행관한테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.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. 왜 부천에 있는 그 사건을 왜 중앙지법에서 판단을 하지?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, 그것은 가능합니다. 왜냐면은 그 관할이라고 하는 것이, 본안 사건의 관할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, 명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사건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도 하나 있지만, 기본적으로 그 본안 사건의 원칙적인 관할은 피고 주소지 관할이거든요. 그죠? 그래서 피고 주소지 관할도 되고 목적물 소재지 관할, 부동산 소재지 관할도 되기 때문에, 만약에 그 명도 대상자, 피고, 채무자가 여기 서울중앙지법 관할에 주소를 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 판결을 받고 나서 확정되고 그걸 가지고 집행할 때는 중앙지법의 집행관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거기 목적물, 집행 대상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그런 법원의 집행관, 이 집행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에 집행 방법. 결국은 이제 뭐 이게 집행을 배제해 달라, 좀 이게 짐을 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물건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채무자에게 전달하고, 그죠? 그거는 채무자 물건이기 때문에, 그래서 만약에 전달받을 채무자가 이런 사람이 없으면 그거를 그 채무자 비용으로 이제 보관을 해야 되고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보관할 때 이제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줘가지고 그래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안 받아갈 때는 이제 나중에 그거를 그 물건 동산들을 경매 절차로 이렇게 매각해서 비용 충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. 민사집행법 258조 한번 읽어볼게요.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. 법 어차피 이제 해석 법학이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쓰여져 있나라는 부분을 꼼꼼히 좀 읽어보셔야 큰 틀에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실무를 알지 못하고 법을 읽으면 이게 좀 와닿지가 않죠. 그래서 실무를 알고 또 법도 정확하게 알고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.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 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서 출석한 때만 한다. 그죠? 채권자나 대리인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서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 고요. 네, 그런 취지입니다. 네, 집행 종료. 집행 종료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뺏어서 채권자한테 현실적인 점유를 넘겨준 때, 그럴 때 이제 종료하게 되죠. 그리고 지금 다음 사건들은 제가 좀 집행할 때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,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고요.
서울에 있는 그 룸사롱 집행할 때 생긴 이야기인데 제가 물론 채권자 쪽이었죠. 그 재소전화에 가지고 집행을 했었어요. 자, 그런데 이 룸사롱 집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먼저 저항이 많았습니다. 그 약간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도 나오고 해서 뭐 저항도 심하고 해가지고 경찰관도 출동을 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집행이 마무리돼가지고 그 집비들 다 빼고 그 다음에 집행이 이제 종료되면서 그 문도 열쇠도 이렇게 바꾸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집행 다 되고 나서 집행관하고 경찰관들이 모두 현장에서 철수할 거 아닙니까? 자,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뒤에 발생을 했는데, 그 안에서 집행 다 끝났다고 하는 그 룸사롱 그 넓은 공간 그 안에서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자기들이 안에서 그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집행했는지를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종료 안 되고 따라서 채권자는 거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.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이게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뭐 막 싸움까지 해가면서 경찰관 출동하고 억지로 집행을 했더니 안에서 사람이 주섬주섬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짐작컨대 그냥 재침입한 사람 어차피 자기 점포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또 뭐 뒷문도 있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 재침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지만 재침입을 하면 형사처벌 받고 뭐 문제가 생기지만 그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난감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집행관한테 연락을 했는데 집행관은 집행 끝났으니까 자기는 모르겠다. 이렇게 하는 거고. 뭐 경찰관도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고.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그 사람들을 뭐 부랴부랴 뭐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라는 죄가 있어요. 그게 형법 140조 2인데요. 이 사람들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라는 그런 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 역시도 좀 이렇게 입증이 애매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곤란해짐. 그래서 새로 소송하고 또 뭐 이런 좀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인도 집행이란 게 뭐랄까요?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생사 여탈권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예민하고 급박하고 뭐 그런 상황에 몰린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하나하나 지금 같은 상황을 만약 발생을 안 시킨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이제 방에 사진을 찍고 문을 닫아 걸고 다른 사람 재침입 못하게끔 뭐 비상구 같은 거 또는 이런 뒷문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기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.